회의를 속기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담당을 소개하신 후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안범술입니다. 보고를 드리기 앞서서 배석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종원 환경정책 담당입니다. 김남식 생활환경 담당입니다. 이상용 자원순환 담당입니다. 정정열 환경지도 담당입니다. 송혜은 공중위생 담당입니다. 이성숙 식품안전 담당입니다. 유재임 위생관리 담당입니다. 이상으로 담당 소개를 마치고 환경위생과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축부터 4축의 보고 순서 등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5축의 1번 영랑호 및 습지생태공원 관리 사업입니다. 속보 생태 환경의 체계적인 관리로 지역 주민과 탐방객에게 친수 공간을 제공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영랑호 전역과 다물성 어류 생태 피난처 습지공원 44,000 평방미터를 대상으로 올해도 기간제 인력 임용을 채용하여 시설 유지 보수 및 생태환경 감시 활동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주요 추진 사항으로는 2019년에 발생한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하여 국도비 등 7억 3,700만 원을 투입하여 작년도 6월부터 9월 사이에 산불 피해 시설 철거, 소실된 초화류 및 수목 재식재, 가동보호 및 관찰데크 등의 시설물 복구를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6축입니다. 하천 하구 쓰레기 종화 및 생태 교란종 제거 사업은 장마 태풍 등의 내습으로 인한 집중호우 시 하천 하구에 유입된 쓰레기 처리와 기화 식물인 단풍잎 돼지풀, 가시박 등 생태 교란종을 제거하여 토종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3월부터 11월까지 연차적으로 기간제 근로자 19명을 채용하여 수면 환경 정비 및 생태 교란종 제거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고라니, 멧돼지 등 야생 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 및 예방시설 지원은 피해 예방 시설인 전기 울타리 설치 지원, 농작물 피해 보상, 피해 방지단 운영으로 농작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작년도 11월부터는 ASF, 즉 아프리카 돼지 열병 때문에 우리 속초시 지역에서는 멧돼지 포획이 금지되어서 피해 방지단 운영에 조금 차질을 빚고 있는 실정입니다. 8쪽입니다. 올해 슬레이트 처리 및 개량 지원 사업의 사업량은 주택 및 비주택 슬레이트 철거, 지붕 개량 등 3개 사업 89동이며 지원 범위는 주택의 경우 동당 최대 344만 원입니다. 3월부터 신청을 받아서 예산 수신 시까지 사업을 시행하여 속면유란 시민의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9축의 친환경 무공해 자동차 보급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수소 전기자동차, 전기자동차, 전기 이륜차 3종 426대이며 소요 예산은 92억 9,515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정이긴 합니다만 차량 한 대당 보조금은 수소차의 경우 3,750만 원, 전기 자동차 중 승용차는 최대 1,220만 원, 버스는 최대 1억 4,400만 원, 전기 이륜차는 최대 189만 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에는 197대에 62억 432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한 바 있으며 올해도 환경부의 세부 지침이 시달되는 대로 공고 실시 후 예산 수립 시까지 보조금 지원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시 장사동에 구축 중인 제조식 수소 충전소는 현재 공정률이 68% 정도로서 4월경에는 준공 및 상용 운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은 노후 경유차량 조기 폐차 및
매연 저감 장치 부착 유도로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및 질소사라물 등의 오염물질을 저감하여 대기질을 개선코자 하는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노경유차 조기 폐차 및 매연 저감 장치 부착 등 851대, 사업비는 20억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신청 접수를 받고 있으며 본 사업도 사업비 수인 시까지 연중 신청을 받아 지원금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1쪽에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관리 내실화입니다. 우리 시의 관리 대상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은 대기, 수질 등 327개소이며 평소 환경오염물질 배출 차단을 위하여 정기 및 수시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있고, 특히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미세먼지 불법 배출 감시를 위하여 1월 달에 민간 점검원 10명을 채용하여 현장에 배치 근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2016년부터 크게 늘어난 대형 건축 공장의 미세먼지, 소음 발생 최소화, 해빙기 및 장마철 등의 환경오염 취약 시기 단속 강화 등을 통하여 환경오염 사고의 사전 예방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생활쓰레기 근절을 통한 주거 환경 개선은 올바른 생활쓰레기 배출 방법의 지속적인 홍보와 기동 처리반 운영, 무단 투기 단속 CCTV 설치 확대, 쓰레기 불법 투기 단속반 등을 통한 쓰레기 무단 투기 행위 지도 단속을 강화해서 시민의 환경 개선 의식 구축 및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에 더욱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13쪽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기기 설치 확대 사업은 지난 2018년도에 관내 공동주택 5개소에 종량제 기기 41대를 설치하여 시범 운영 후 설문조사 결과 긍정적으로 조사 평가됨에 따라서 올해 폐기물 처분 부담금 징수 교부금, 이게 도비가 되겠습니다. 징수 교부금과 시비 등 2억 원의 사업비로 종량제 기기 90대를 확대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모집 공고 중에 있으며 대상자가 확정되게 되면 5월까지는 설치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4쪽에 안전하고 깨끗한 공중화장실 조성입니다. 현재 우리시 관내 공중화장실은 총 43개로서 이 중 저희 과에서는 기관제 근로자 7명을 채용하여 24개소를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요즘 공중화장실은 그 도시의 청결 상태를 판단하는 가장 보편적인 기준이 되고 있어서 평시에도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는 있습니다만, 올해도 화장실 환경 개선 사업 10개소, 안심 비상벨 설치 26개소, 위생용품 수거함 12개소 등을 계획하고 있고, 특히 피서철 등 관광 성수기 공중 화장실의 청결 유지 관리에 더욱 철저를 기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이미지 제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어린이 식생활 안전 관리를 위하여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경동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위탁 운영 계약을 체결하여 어린이집, 유치원 등의 어린이 급식소 70개소 3,008명을 대상으로 체계적이고 철저한 어린이 급식의 식단 제공 등 위생 영양 관리를 지원하고, 더불어서 매월 학교 및 학원과 주변 등의 어린이 기호식품 조립 판매 업소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어린이 건강 도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식품 제조 가공업체 위생관리 등급제 운영은 식품 제조 업체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및 자율적인 위생관리 수준 향상을 위하여 실시하는 제도로서 매년 햇셉 적용업체를 제외한 일반 업체들 중에서 대상업체를 선정 평가하여 평가 결과에 따라서 자율관리업체, 일반관리업체, 중점관리업체로 차등 관리함으로써 식품 제조 가공업체의 자율적인 품질관리 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17쪽 모범 음식점 지정 운영 관리입니다. 모범 음식점 지정은 일반 음식점의 위생 수준을 평가, 모범 음식점을 선정하여 업소의 위생시설과 서비스 수준의 향상을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지정업체에 대하여는 종량제 봉투 및 상하수도 요금 일부를 감면하여 동참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현재 79개 업체가 지정되어 있고 올해도 10월경에 기존 지정업소 및 신청업체에 대한 평가를 엄격하게 실시하여 선정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식품공정위생업소 환경개선 추진은 위생업소의 편의시설 확충을 통해 위생 수준을 향상시키고 영세 소상공인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 사업량은 숙박업소 6개소, 음식점 11개소, 영업소 5개소 등 22개소이며 업소 환경 개선 및 비대면 시스템 설치에 1개소당 최대 1,600만 원까지 지원할 계획입니다. 현재 모집 공고를 실시하고 있으며 3월부터 평가 및 선정을 시작하여 조기에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9쪽 식품적객업소 위생서비스 역량 강화입니다. 우리시 식품적객업소는 현재 일반 음식점 2,167개소를 비롯하여 총 2,725개소로서 올해도 식품적객업소의 안심 먹거리 제공을 위한 지도점검 및 종사자에 대한 위생교육 등을 적절하게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코로나19 종료 시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당해별 방역수칙을 모든 업체에서 준수할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한 지도 점검을 더욱 강화하여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예방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식중독 예방을 위한 집단 급식시설 집중 관리는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은 학교, 기업체, 사회복지시설 등의 집단 급식소 및 집단 급식소 식품 판매업소 80개소에 대하여 식품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계약철 식중독 홍보 교육 등 예방 활동 전개는 물론 하절기 식동 비상 근무를 실시하여 식중독으로 인한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 2021년도 신규 시책 중 영남호 수변지역 생태습지 복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영남호에 연접되어 있는 농경지 약 24,630평방미터를 매입하여 속고 생태계 안정 및 생태 다양성을 도모하기 위한 생태습지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당초 2009년 12월에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2020년 3월부터 8월까지 강원연구원에서 정책과제로 생태복원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 승인을 요청하였으나 사업 승인 기관인 원주지방환경청에서 생태하천 복원사업 업무 지침에 의한 실측자료 보완 요구를 제시함에 따라서 제1회 추경에 최소 용역비를 확보하여 생태계 보건계획을 수립 후 재승인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올해 안에 승인이 될 경우 내년부터는 설계 용역 등 사업 착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22쪽 요용치 소류지 생태계 복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자연환경보전법에 근거해서 생태계 보전 협력급을 활용하여 생태환경 보건 및 대체 자연을 조사하는 사업입니다. 자연환경 보전 사업 대행업체인 주식회사 에코타 플러스에서 우리시와 협의 후 작년에 환경부의 생태계 보전 협력급 반환사업 공모를 신청하여 작년도 12월 29일 최종 선정된 사업입니다. 올해 1월 29일 원주지방환경청에 반환사업 승인 신청서를 제출하여 지난주 금요일 원주지방환경청 관계 직원이 현장을 답사한 바가 있습니다. 대상지는 하수말 처리장 남측 소류지 상류 부분으로 국유지 1024평방미터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전액 국비인 4억 3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도 승인이 나는 대로 설계에 우리시 의견을 반영하여 올해 안에 착공하여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3쪽 도시생태현황 지도 작성 추진입니다. 도시생태현황 지도 작성은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의 2에 의거 환경부 장관이 작성한 생태자연들을 참조하여 작성하고 이후 5년마다 도시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재작성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법정 사무이기도 합니다. 도시생태현황 지도는 도심진의 생물서식 공간, 이러한 생물서식 공간을 비오톱이라고 합니다. 그러한 공간이 숲이라든가 습지, 하천 등을 조사하여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생물서식 공간의 생태적 가치를 비오톱 1에서 5등급까지 등급화하여 평가도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다만 도심진의 생태우수 지역인 비오톱 1, 2등급 지역은 각종 개발 행위가 불가하기 때문에
필요시는 사전에 그 도시계획 조례 변경 등 신중한 대응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한 당초 예산 편성 시는 정확한 지침이 없어서 국립공원 지역을 제외한 도시 지역을 대상으로 용역비 1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국립공원 제외 시 승인기관인 환경부 소속 국립생태원의 불수용 의견이 있어서 저희 과에서는 그 지뢰충에 부족 사업비를 확보하여 발주하거나 환경부와 협의하여 우선 올해에는 도시지역만 작성을 하고 향후 예산을 확보하여 국립공원 지역도 조사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24쪽의 민간단체 지방보조금 지원 현황과 25쪽의 민간위탁 사무 현황은 도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위생과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순 의원님부터 먼저 질의하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첫 질의해 주신 거.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요즘 방역 수칙 지키시느냐고 고생 많으시죠. 예. 그 요즘 그 음식점, 식객업소 방역 수칙 위반 업체들은 어떻게 단속이 많이 되나요? 아니면 그냥 지도 체계 그냥 하시나요? 저희가 그 지금 한 2,400여 회 단속을 했고요. 네. 그다음에 대부분 다 지키고 계시는데 뭐 저 일부 좀 안 되시는 분들 좀 있어서 계속 계도에 계도로? 집중하고 있습니다. 예, 예, 예. 좀 자영업자들이 어려우니까 예, 예. 일단은 위반 업소에 대해서 적발 아니고 징계가 아니고 그냥 계도 예. 계도 목적으로 가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저희 그래서 1차적으로 계도 목적으로 하고 있고 네. 또 반복할 경우에는 이제 처벌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적절하게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너무 요즘 경제 사정 너무 안 좋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물론 방역 수칙은 잘 하시고 계시죠. 예, 예. 예, 모든 업체들이 보니까 잘 하시던데요. 방문자들 다 기록하시고 예, 예. 대부분 네. 잘하고 계시는 걸 알고 있습니다.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예, 예. 보니까. 예. 하여튼 요즘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 환경위생과 모든 분들이 고생 많으시고요. 방역도 하시느냐 고생 많으시고 이 자리를 위해서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해달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 수소차가 있죠. 지금 4월달에 이제 그 착공을 하나요? 수차 예, 충전소 수소 말씀하시는 충전소. 예. 그 지금 저희 너무 늦어져가지고 아. 작년부터 이제 수소차가 저희 시에서 많이 나갔는데 예, 예. 지금 인근 삼척 충전소로 가시는 분도 있고 삼척은 그런데 이제 100%다 충전을 해주는 게 아니라 50% 해주고 또 이제 요 근래는 춘천 휴게소에서 충전소가 이제 개통을 했죠. 그래서 이제 하남시나 서울로 많이 가고 그래서 이 수소 차량 그 뽑은 사람들이 주차장에 세워놓거나 아니면 정말 그 연료 때문에 고난을 예. 많이 당하는데 이게 꼭 4월달에는 꼭 준공식 하십니까? 네, 그 저희가 그 지금까지 속초 지역에서 그 수차 지원 나간 차가 총 127대가 지원됐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장사동에 지금 충전소를 만들고 있는데 저희가 얼마 전에 나가서 점검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그 아마 한 68% 정도 완료가 되어 있고 또 그 관계자들 면담해본 결과 4월달에는 준공도 하고 운전도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얘기되고 있습니다. 물론 공사 기간이 많이 소요가 됐지만 뭐 다른 것 때문에 그랬죠. 예, 예. 그렇지만 제조식 수소 충전소인데 예. 뭐 안전 내지 뭐 이런 거는 다 잘 하고 있겠죠. 예, 그 저희가 볼 때는 잘 되어 있고 또 저희 충전소가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제주시 아마 그 전국 최초로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안전이 첫째니까 예, 예, 어쨌든 뭐 그 4월달에 시기도 마치야겠지만 예, 예. 안전 시공이 첫째니까 아무튼 잘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속적으로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네네. 그리고 빠른 착공도 부탁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뭐
애가 타죠. 수소차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냥 주차장에서 계속 세워놓을 수도 없고 그래서 빠른 착공하는데 그 대신 안전하게 예, 안전이 알겠습니다. 첫째다. 그리고 이제 그 얘기 잘 들었습니다. 음식물 폐기물 종량제 가뜩이나 그 아파트 단위에서는 이게 설치해가지고 반응이 좋죠. 먼저 5개소 조사를 해보니까 뭐, 네네. 반응이 괜찮으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러면 이제 90대를 더 한다 하는데 예. 이것도 이제 신청자들이 아파트 부분에서 많이 오겠죠? 예, 일단 아파트를 대상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확대하게 되면 일반 지역을 대상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렇죠. 근데 주택지는 조금 밀집적인 말고는 또 힘들겠죠, 그렇죠? 예, 예. 편리하긴 하더라고요, 제가 써보니까. 예. 아무튼 온 지역이 다 이게 그 종량기 설치가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야생 동물이 많아졌죠. 멧돼지도 많아졌고 개수가. 그런데 보니까 그 예비를 더 많이 설치를 그러니까 피해 예방 시설을 더 투자를 많이 해야 하는데 예, 예. 어찌 18년 대비 19년 대비 20년 대비는 그 예방 시설에 돈이 지원이 적게 들어갔어요. 이게 예방 시설은 예, 그 예. 예전부터 저희가 계속 해왔던 사업이기 때문에 네네. 지금 대상지가 그 별로 없는 형편입니다. 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지속적으로 신청을 좀 투자를 하시는 했기 것 때문에 같습니다. 예, 예. 그게 망가지진 않아요? 그물 같은데 일회성이 아닌가요? 전기 목책입니다. 음. 그래서 태양광에 의해서 전기가 통하게 되면 이제 그 접근을 안 하는 걸로 닫게 되면 전류 흐르는 거요. 예, 그렇습니다. 예, 기타 등등 그러겠죠. 예, 예, 예. 피해가 많아져요, 그죠? 예, 요즘에는 주택가까지도 나오던데 예, 먹을 게 그렇습니다. 없으니까. 근데 산에 좀 먹을 게 좀 있어야지 않을까요? 그것도 또 살아야 하니까. 그래서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프리카 돼지 열병 때문에 예. 그 멧돼지 개체 수가 예. 좀 많이 감소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모범 음식점이요. 예, 저희가 이제 2,167개 정도 일반 음식점이 있잖아요. 예, 예. 그 중에서 이제 79개 업소가 이제 업소인데 으뜸하고 모범하고 있죠. 따로따로 예, 있죠. 그렇습니다. 예. 좀 그 혜택이 지금 현재는 쓰레기 봉투하고 수도요금 감량, 예, 예. 그리고 일회용 분기도 주나요? 자녀 음식물 싸서 이렇게 예, 주겠고. 그것도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게 있으면 좀 예. 왜냐하면 음식물 버리기 캠페인도 있기 때문에 먹고 남은 거는 좀 이렇게 싸갈 수 있는 그런 예, 문화. 포장재 용기는 아직 저희 올해 예산은 잡혀 있지는 않지만 네. 혹시 남는 게 있으면 배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뭔가 모범 음식점을 하려면 예, 예. 그 음식점도 투자를 했을 거 아니에요. 투자도 하고 또 레시피도 좀 개발을 했을 것이고. 예, 예. 그러면 시에서도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 정도는 좀 푸짐하게 줘야지 않겠는가. 네, 저희가 이제 그 심사를 해가지고 예, 또 다만 이제 또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그 예산 범위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79개소라는 게 그 이상은 더 지정하게 되고 그러면 뭐 예산 범위에 벗어나기 때문에 예. 그거는 1년에 한 번씩 단속 그 기준을 하나요? 적용하나요? 아니면 한 번 되면 그냥 쭉 가나요? 계속 하고 있습니다. 계속요? 예, 예. 재조사 한다거나 뭐 이러진 않고? 조사를 해야죠. 모범 음식점인데 그 다음에 가니까 그 뭐 미달됐다. 그럼 취소되는 것도 있지 않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렇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 예, 거죠? 그런 시스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게 이제 몇 년 단위로, 1년 단위로 다시 재조사하나요? 이게 잠시만요. 휴식국의 업체를 관리를 하실 거 아니에요? 예, 예.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죠? 계속? 이 모범 음식점은 이제 10월경에 저희가 다시 평가를 하고요. 네. 예, 그다음에 이쪽은 뭐 관리는 이제 일반 식당에 비해서 뭐 저희가 점검을 덜 한다든가 어느 정도 그런 혜택을 좀 드리고 있고, 네. 예, 지속적으로 청결 유지라든지 위생 관리 예, 예,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셔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좀 인센티브도 좀 많이 주세요. 네.
슬레이트 처리 개량 지원이에요. 지금 우리 시에 슬레이트가 이제 많이 기존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많이 없지 않을까요? 그래도 많이 있나요? 이게 많이 없어졌다고 생각은 드는데 아직 신청이 들어오는 걸 보게 되면 아직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예. 저희가 이렇게 이제 육안으로 봤을 때는 많이 없어진 것 같은데 예예. 그래도 보이지 않는 곳에 좀 많이 있겠죠? 예예. 그러면 이 사업이 어쨌든 간에 이 슬레이트가 유해 물질이 나오는 건 사실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이게 그 찾아가는 그런 행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 또 저기도 이제 예. 건축에 필요한 사람은 자기가 필요해서라도 하겠지만 필요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놔두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놔둔 거를 찾아가면서 우리가 처리를 해야 하지 않을까. 예, 앞으로 신경 써서 좀 찾아보겠습니다. 예. 네, 이상 업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영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원욱 부의장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예, 기회를 주신 의장님 감사드리고요. 과장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환경위생과로서 첫 보고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하여튼 그간 환경사업소에서도 아주 큰 수고하셨고요. 저기 하여튼 기대가 큽니다, 과장님. 네, 몇 가지 좀 살펴보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장님 화면 좀 띄워주십시오. 일단 5페이지를 좀 보시면은요, 영남오미 습지 생태공원 관리가 있어요, 과장님. 저번에 가서 보니까 저기 바닥 준설을 좀 하고 있더라고요. 아, 예, 예. 예, 우리 그 습지에.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 1년에 몇 번씩 합니까? 아, 저희가 매년 할 수는 없고 이제 거기가 좀 막히게 되게 되면 차이 농경지에 물이 안 빠집니다. 예. 그래서 그런 이유도 있기 때문에 농경지 물이 안 빠져서 어차피 준설도 그런 해야 이유도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죠. 예, 또 저희 관리 저기 측면도 있고 그래서 통상 3년에서 5년 사이 한 번쯤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토사량을 또 측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1년에 얼마, 2년 동안, 3년 뭐 이렇게 가지고 토사량도 측정을 좀 해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태풍이 큰 태풍이 있어서 아마 양은 더 많았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지도를 그려 가야 된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그리고 11페이지 환경 배출업소에 대한 건데요. 이 공사장들에 대한 피해가 저는 다니면 다닐수록 더해요. 왜 그러냐면 막연하게 이제 저는 생각이 대기업들이 들어와서 건축 행위를 한다고 하면 주변이 좀 더 좋아지고 공기도 좀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 그냥 일반 기업들처럼 하지는 않고 도덕성을 좀 가지고 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무작위로 지금 하고 있는 이 건축 행위에 대해서 우리 환경위생과에서는 더더욱다나 이제는 단속을 철저히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 화면에 보이는 게 사이로예요. 이게 벌크 사이로 여기서 이제 세멘트 원료를 가져와서 이 사이로에다가 담죠. 이 뭐 하는 걸까요, 과장님 이게? 주상이 처음 봤 사진 처음 봤습니다. 이게 우리 앞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건데 여기서 이제 세멘트 혼합을 해가지고 끌어올리죠. 그런데 여기에 이 벌크백 차량과 여기 있는 이 사이로에서 나는 비산 먼지를 우리가 한 번이라도 측정해 본 적이 있나요? 없죠. 아, 예. 이거 중금속이에요. 특히 우리나라 세멘트는 중국에 비해서 5배가 더 독성이 있다고 하거든요. 그건 내 나중에 그 자료가 있어요. 그다음에 새 집에 들어가면 바퀴벌레가 5년 동안 안 생긴답니다. 그럴 정도의 독성이에요. 이게 온 속초 시내의 먼지와 바람과 이 차들에 대한 이 안에 가면 밑에 바닥도 보면 바닥 슬러지가 엄청나요. 과장님, 우리 이런 거 지금 단속을 해야 됩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요걸 좀 보여드릴게요. 그 힐스테이트 옆에 보면 GS건설에서 또 짓는 또 칸막이 쳐놓은 데가 있죠. 토요일날 찍은 건데 침출수 나와요. 우리나라 폐수의 배출 기준은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수도에서 에어컨만 걸쳐서 나와도 폐수예요. 저는 환경 그렇게 배웠거든요. 근데 이게 바닷물로 들어가요. 바닷물로. 이 사람들한테 작업일지 있냐고 하니까 작업일지 쓰겠다고 하니까 나중에 우리 종합적으로 한번 나가봐요, 과장님. 아,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속초가 어촌하고 이제 같이 있어가지고 생활 쓰레기들이 이런 형태로 많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하여튼 요번에 아주 우리 환경유적과에서 힘을 많이 써줘서 해양수산과하고 이렇게 협업으로 치웠는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식중독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아까 우리 그 가족지원과도 얘기했지만 어린이들이 있어서 먹거리 때문에 그러는데 우리가 식중독 예방관리로 우수기관으로 작년에 선정이 됐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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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도 좀 안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그 다음에 21페이지 좀 말씀드릴게요. 영남호 수변지역 생태습지 복원 사업인데 생태습지 그 위치에 우리가 지정을 받았나요? 지정 예, 지금 이렇게 선택돼 있는데 지정을 받았나요?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겠다고 했는데 뭐 이렇게 환경부나 이런 데서 지정이나 뭐 결론이 났나요? 위치가? 환경부에 따지는 것은 위치 문제가 아니고 예. 저희가 이제 이 계획서를 제출하게 되면 현재 실측을 좀 해야 됩니다. 근데 먼저 지금 강원정원에서 한 일단 자료는 그 자리가 습지로서에 적합한가 안 한가부터 따져야 될 거 아닌가요? 일단 저희가 지역은 저희 이제 시에 선정하는 지역이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지방청에서도 그런 것을 보겠죠. 뭐. 예, 그건 아직 안 나왔다 그거죠. 예, 그렇습니다. 좀 돼서 다시 한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에 도시생태 현황 지도인데요. 이게 좀 문제가 있네요. 국립공원 지역까지 다 해라 지금 이렇게 명령이 떨어진 건가요? 당초에 저희 예산 세울 때는 아마 그런 말이 뭐 많이 없었는데 좀 저희 다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말이 나오거든요. 근데 저희 생각에는 사실은 국립공원 지역은 개발할 수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예, 굳이 뭐 조사할 이유가 없을 것 같아서. 네, 본 예, 의원도 예.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 넓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업은 아닌 것 같고요. 예, 그래서 환경부하고 계속 협의 좀 해보고 예. 저희 도시지역만 하는 걸로. 그리고 좀 계속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 이 생태 지도는 꼭 있어야 된다 생각을 하는 의원입니다. 그래야 우리 향후 어떻게 이 속초의 생태 지도를 어떻게 환경을 어떻게 놓을 것이냐, 포석을 어떻게 놓을 것이냐, 미래 지향적으로 이 지도는 꼭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열심히 지금 하겠습니다. 말씀 많이 안 드린 이유로 저번에 말을 많이 했어요. 이 생태 지도 때문에. 예, 그래서 이거는 좀 심혈을 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다음에 시간이 좀 남았는데 이제 자원순환에 관해서 이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자원순환을 뭐 억지로 이렇게 뭐 해가지고 지금 팀이 생겼는데 자원순환의 정의는 노매립이에요. 노매립. 어떻게 해서라도 자원을 활용해가지고 에너지로 뽑고 그 다음에 또 재활용하고 이런 작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자원순환팀의 역할은 전체적으로 볼 수는 없지만 분리수거를 해줘서 환경자원사업소에 넘기면 거기서 또 분리 제대로 해가지고 자원화를 해서 다시 재활용하고 다시 쓰고 뭐 하는 방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리사이클이지 버리거나 태워지는 건 없다. 개념은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 나라의 정책이 어떻게 가냐면 노매립, 노소각. 근데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생슬러지나 생물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바텀스컴 그러니까 소각하고 난 바닥재만 가서 매립을 시키고 그다음에 소각량도 줄어들고 자원이 이렇게 재생이 되니까요. 이제 그게 자원순환의 기본 모토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매립장 20년 쓸 매립장을 100년 쓰자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자원순환이에요. 그게 자원순환. 환경위생과에서 할 일은 하고, 그다음 음식물 쓰레기는 종말 처리장에서 받아서, 그다음에 음식물 감량화 사업 있잖아요. 거기서 가스는 메탄가스는 메탄가스대로 뽑아서 발전을 시키고, 바닥 슬러지는 또 그래가지고 재활용해서 뭐 벽돌도 만들고 이런 여러 가지 작업들이 있어요. 그게 자원 순환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런 시설들이 다 없잖아요, 속초는. 그러니까 이제 정책이 어떻게 되냐면 이 자원 순환이 제대로 되면 올해부터는 쓰레기 수거 방법이 틀려져야 돼요. 기존의 쓰레기 수거 뭐 재활용 뭐 생활 이렇게 있습니다만 그 자체가 변화가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에 우리 자원순환팀에서 저번에 보고한 것 중에 하얀 PET 병에 뚜껑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근데 이 PET 병하고 뚜껑하고 재질이 틀리잖아요. 어떻게 해줘야 돼? 분리를 시켜줘야 되잖아요. 이제 그런 거예요. 이게 조그만 것부터 환경위생과 TF팀서부터 시작이 되면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 저기 계셔보셨지만 거기서 분리하시는 분들이 일이 좀 수월해질 거고 압축시키고 외지로 나갈 건 나가고 우리가 재활용할 건 한다. 그런 게 총체적으로 보면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각 부서에서 기간 산업을 하는 각 부서에서 막중한 임무를 가지고 쓰레기 매립장 결과는 쓰레기 매립장 20년 쓸 거 100년 쓰자는 거거든요. 생물로는 버리지 말자. 어떻게 해서라도 재활용하고 어떻게 해서라도 태워서 재만 갖다 버리자. 그 개념입니다, 과장님. 예. 하여튼 올해 시큰 한번 해봐요, 이 사업. 그래서 그 지금 하신 말씀은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예. 그래서 저희 그 옛날 오은 발언을 해주셔가지고 저희 자원순환팀이 생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저희는 그 3월까지는 좀 연구를 좀 더 해서 예. 4월부터는 그 제 생각 폐비닐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게 많이 기다렸습니다. 예, 소각장 그 들어가는 그 가연성 쓰레기 중에 한 50%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폐비닐 분리수거를 최우선으로 해서 저희 중점적으로 이제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그 페트병 뚜껑 관계는 이 뚜껑 재질이 PE라든가 PP로 합니다. 그리고 그 페트병 자체는 PET, 페트가 되고 그래서 이건 이제 그 소합 세척 과정에서 뚜껑은 물에 뜨고 그 본체 그 병은 가라앉는다는데 그래서 그 세척 과정에서 분리되기 때문에 그냥 배출하셔도 큰 가격은 없지 않나 이렇게 환경 해석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나도 문의를 했지만 뭐 카톡 조금 더 알아보고요. 예. 이제는 우리가 뭔가에 이제 실체들이 나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도 고맙게도 자원사업소에 계셔 보셨기 때문에 그 실태를 알잖아요. 그죠? 너무나 많은 것들이 매립이 되고 있고 하여튼 그런 거 줄여 나가는 게 자원순환입니다. 그래서 분리수거 또 이게 그뭐 수거 체계는 저희 과 힘만으로는 안 되고 예. 그 관리공단이라든가 그 자원사업소 같이 해야 되는 예. 이제 그런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류가 저희 협력을 해서 예. 올해부터는 좀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사입니다, 의장님.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유혜정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네, 과장님. 코로나 시국에 사실은 이제 이런 여러 음식점들 또 이용업소들 이런 부분들 또 방역 지속 좀 잘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지금 몇 년째 이제 저희 도시의 그 대형 건축물들이 계속해서 좀 지어지고 있고 현재도 많이 올라서고 있고 또 올라설 예정들이고 이제 이렇습니다. 지금 도시 곳곳이 지금 이 11쪽에 보면 이제 환경오염 물질 배출 사업장 관리로 이렇게 보고를 해주셨어요. 2021년도에 미세먼지 불법 배출 민간 점검원을 이제 배치 근무를 시키겠다는데 이건 인원이 한 몇 분쯤 되십니까? 미세먼지 관련해서는 10분을 저희가 올해 채용을 했습니다. 10분이요. 예. 지금 사실은 이 곳곳에서 이런 상황들이 이제 해마다 계속해서 민원들이 접수되고 있지만 최근 제일 이제 많이 열심히 짓고 있는 롯데캐슬 주변에 아주 붙어 있잖아요. 예. 대명연립이라든가 이제 동명빌라라든가 거기에 계신 그 어르신들이 가구 수가 적기 때문에
또 코로나로 또 바깥을 나가지도 못하고 댁에 계신 상황에서 이제 환청이 들린다는 거예요. 지속해서 이 소리를 듣다 보면 공사를 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도 이 머리가 물리는 것처럼 이런 부분들이라 합니다. 그래서 현재 좀 더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공사장들 이제 먼지와 함께 소음 이런 측정들 좀 잘 계속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예. 건축가로 계속해서 민원은 들어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해결의 부분은 왜냐하면 법정 그 규제의 상황들은 다 지키고 있는 거죠. 지키고 있다 하더라도 사실은 그게 계속해서 저소음이라도 계속 시달리는 것들이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단속이 어쨌든 좀 강화돼야 되겠다. 예, 그래서 저희 미세먼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네. 그 열분을 채용을 했기 때문에 창문 이분- 열기 힘들고. 예, 네. 이분들 대상으로 해서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그 대형 사업장이 한 18개 정도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쪽 지역에 집중 배치를 해서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지속적으로 좀 단속될 수 있게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주거지 가까이 있는 곳들, 예,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생활 쓰레기 문제는 뭐 저희 지역, 저희 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자원 리사이클 재순환에 대한 상황들은 계속 실천의 부분이라든가 이런 거 많이 보도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최근에는 카페를 가거나 어느 이제 의류업체 같은 데를 가면 그 페트병으로 만든 그것도 또 단가가 꽤 비싸더라고요. 뭐 파우치를 팔기도 하고 어떤 경우엔 티가 나와 있기도 하고 이제 이런 상황으로의 어떤 시도들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서 앞서 이제 방원우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저희 그 무색 먹는 샘플 페트병을 별도로 좀 분리 배출하는 부분들을 지금 속초시에서 시행하고 있습니까? 그 문제 때문에 저희 그 자원순환팀에서 지금 네. 계속 그 조사를 하고 있고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그러면 예. 공동주택에 예. 플라스틱의 배출하는 부분들이 이 페트병 지금 이제 유색 페트병은 아예 국가적으로 생산을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이 무색 페트병들이 지금 공동주택 그 생활 쓰레기장에 가면 이게 수거가 분리가 되게끔 지금 되어 있나요? 현재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이렇게 늦는 거예요. 예, 이게 2019년 12월 말부터 이 정책이 지금 시행이 됐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2020년 한 해를 그냥 거치면서도 전혀 정책이 움직여지지 않았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죄송한데 그래서 저희도 맨날 이번 고민스럽다만 말씀하시고 하실 수 있는 건 안 하시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제 그 전용 네. 그 수거 봉지도 지금 제작을 하려고 하고 있고 네. 그래서 조금 뭐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어쨌든 네. 좀 기다려 주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4월 1일경부터는 뭔가 좀 저희가 가시적으로 보여드릴 게 나올 것도 같습니다. 이거 너무 저희가 대응이 늦습니다.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예. 그렇게 돼서 시행력에 행정적으로 얘기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환경자원사업소에 이제 본 과장님 또 근무하시면서 얼마나 넘치는 쓰레기들로 또 몸살을 작년에 또 앓으셨습니까, 그렇죠? 예, 예. 네. 그런데 제대로 이 순환이 되게 되는 어떤 정책의 부분에서는 한편으로 지금 속초시 행정이 발빠르게 움직여지지 않았다. 이 부분 좀 정리를 해주시고요. 예. 지금 그래서 그 대도시 같은 데 가면 저도 어디를 가니까 그게 있더라고 이렇게 뭐죠? 페트병하고 캔 같은 거 가지고 와서 집어넣으면 압축이 되면서 내가 넣은 거 개수가 짝짝짝짝 해서 뭐 포인트가 된다든가 이제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 저희 도시는 인구가 작고 그러니까 그렇게는 아니라 하더라도 뭔가 분리 배출하게 되는 부분들은 정확히 좀 시행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예, 저희도 와서 이제 검토를 하다 보니까 네. 지금까지의 분리수거 방법 자체가 좀 네.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만 연구를 해서 뭐 빠른 시간 내에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를 말씀드리면 올바른 분리 배출 방법의 홍보는 단순화해야 된다. 전체 동의하고 그렇죠. 있습니다. 너무 복잡하게 뭐는 어떻게 해주십시오라고 해서 정말 잘 숙지한 주민들이 그렇게 해서 가서 분리를 해놔도 과장님 아시잖아요, 그렇죠? 수거의 단계에서는
그냥 다 함께 싣고 가더라. 매번 주민들은 열심히 하느라고 하는데 수거 형태는 지금 그래서 이게 전면적으로 저희 그 자원 TF팀에서 좀 해주셔야 될 게 배출의 방법에 속초시가 꼭 실행할 수 있는 부분, 네, 맞습니다. 네, 꼭 실행할 수 있는 부분 좀 중심으로 해주시고, 그리고 수거를 하고 있는 그 지금 민간 업체의 지금 수거의 방식에 대해선 좀 어떻게 저희가 정책적인 고민이 좀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 지금의 이런 형태로만은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활용품에 대한 수거는 네. 재활용품 지금 그 저희 시설관리공단에서 맡고 네,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전에 다 만나서 의논을 했고 네. 또 저희도 이제 그 관리공단에서 맡고 있기 때문에 네. 환경위원 분들이나 이런 분들 의견을 네. 좀 파악을 해서 좀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 지금까지는 너무 세분화해서 이거 재활용품 수거를 했다. 네. 근데 세분화해서 갖고 가더라도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갈 때는 다 그 한꺼번에 가져가고 네, 가져가서 예. 그제서 다시 또 분리를 또 하고. 예, 그래서 그럴 네. 바에야 그 네. 시민들께서 좀 편하게 하시는 게 낫지 않느냐. 네. 저희가 필요한 부분은 분리를 하고 네. 필요 없는 부분은 혼합해서 수거하는 것도 네. 그 뭐 수거 시간이라든가 이 절약할 수 있기 때문에 인력이라든가 네. 그런 쪽으로 지금 연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네.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하니까 좀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는 그 높은 시민의식에 기대서 굉장히 많은 것들에서 시민들 굉장히 스트레스 많이 받거든요. 열심히 해내느라 했는데 전혀 실질적으로 정책에서는 이것을 수용할 만큼 준비는 또 안 돼 있는 단계들. 요 갭을 저희가 좀 좁히는 게 올 한 해 굵직하게 좀 해나가야 될 일 아닐까 싶습니다. 저도 열심히 좀 해보겠습니다. 의원 말씀 도와주시기 네. 바랍니다. 네, 네. 좀 애써야 되는 또 한 해가 될 것 같고요. 또 뭐 그동안 저희가 많이 이제 뭐 생활 쓰레기 또 배출 장소 이런 것들은 누누이 또 여러 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좀 생략하고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해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명길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네, 의장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범순 과장님 누구보다도 이 환경정책과 관련돼서 전문가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배석해주신 우리 부서의 계장님들도 민원 처리에 매번 그 민원 상황 말씀드릴 때마다 적극적으로 대처하시는 모습에 수고 많으시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 이제 얼마 전에 우리가 이슈가 계속 되어왔던 그 농업 폐기물, 영농 폐기물 예, 예. 때문에 상당히 좀 문제가 많았었는데 환경위생과에서 또 적극적인 그 노력을 해주시고 환경자원사업소에서도 임시보관장 말 그대로 환경관리공단에서 수거에 가기 전에 임시보관할 수 있는 일단 안전이 확보된 그 쓰레기 관리 체계를 만들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일단 그 현장에 방치가 되는 그 폐농약병들 있지 않습니까? 예, 예. 대부분의 폐 비닐이나 농약병들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한 70% 60% 정도는 수거를 해가지고 하시는데 일단 그 톤이 제한돼 있기 때문에 소규모 자연불락에서는 수거할 때까지 그 모아놓은 양이 한 몇 년이 지나도 수거할 수 없는 양이 되다 보니까 일단은 영농 관계자들께서 본인들이 자원봉사를 하면서 좀 수거를 하게 되면 보관해서 장사가 좀 필요하다고 그 아주 많은 건의를 좀 해주셨는데 이번에 좀 그런 역할을 해주셔서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일단 하천하구 그 쓰레기 정비와 관련돼서 좀 여쭙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영랑호만 해당이 됩니까? 안 그러면 청초천이나 이런 쪽은 해당이 안 됩니까? 영랑호도 관련이 있고 네. 저희 관내 모두 하천은 다 관련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 영랑호도 우리 속초 지역의 보물이고 우리 이제 쌍다리 있는데 그 청초천 인근에 본의원이 2018년부터 이제 계속 그 부서에다가 건의하고 주장했던 내용은 부서에서도 그 속초시에서 고양해강 사업이라고 그래서 준비를 하다가 지금 예산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얽혀 있어서 지금 중단이 된 상태인데 본의원이 확인해 보니까 동서고속화철도 역세권과 관련해서 역세권 개발과 연계해서 그 일대를 같이 할 수 있는 그 방안을 좀 모색하겠다고 그런 그 말씀을 좀 해주셨고 역세권 개발 계획에도 그 청초천과 연계된 환경 그 보존 사업이 같이 연계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과장님 뭐 보고 받으신 거 있으신가요?
그 주고 보호받은 건 없고요. 그럼 저기 좀 알아보고 대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이제 그 대규모 국책 사업이 이루어질 때 인근의 이제 하천 그 생태와 관련된 환경 개선과 관련된 부분도 연계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많은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그 전체 쓰레기가 반입되게 되면은 소각이 보통 몇 프로를 차지합니까? 지금 소각 매립화 소각은 소각이 한 3분의 2 정도, 그 정도. 3분의 2 정도가 차지를 하시죠. 그러니까 이제 종량제 봉투에 들어와서 이제 그 쓰레기 집화장으로 이제 거쳐서 들어오게 되면 거의 3분의 2 정도는 소각이 되는 거죠. 지금 그 저희 종량제 쓰레기 봉투는 전량 소각장으로 가기 때문에 소각장으로 가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시장님께서도 연초 미래설계회 보고 때 이제 말씀을 하신데 향후 20년간 더 연장할 수 있는 이제 매립장 계획을 가지고 계시던데요. 20년 이제 자원사업소에다가 이제 질의를 해보니까 20년간의 계획이 잡혀 있기 때문에 20년이라는 기간이 짧지 않기 때문에 그 후에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느냐, 어떤 부지확보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제가 질의를 하니까 일단은 현재 20년 계획은 나와 있고 20년 후의 계획은 시간이 아직도 좀 더 많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좀 검토를 해보겠다 그러는데 회장님 20년의 시간 이후에 그 매립장은 이제 앞으로 어떻게 또 다른 매립장이 생기는 건가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20년이란 기간은 지금 그 자원사업소에서 그 2차 증설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 공사가 끝나게 되면 그 사업장 안에는 20년이 가능하고 나머지 또 쌓게 되면 그 30년도 가능하기 때문에 앞으로 50년 정도는 저희가 매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환경 기술은 지금 보면 매 10년 단위로 계속 비약적인 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50년 정도면 저희가 기대하는 것은 뭐 좀 새로운 쓰레기 처리 기술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고. 과장님께 제가 이제 비전문가 입장에서 좀 여쭤보면 매립과 소각이 있지 않습니까? 일단 우리나라 뭐 전체 환경 정책에 있어서 매립과 소각 이런 부분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우리 지자체 제3차 산업이 주가되고 있는 우리 지역의 지자체 입장으로 봤을 때는 매립이 대안이 될 수가 있나요? 소각이 더 대안이 될 수가 있나요? 당연히 소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소각이죠. 근데 이 소각이라는 게 한계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때처럼 뭐 소각로가 뭐 고장이 나서 며칠 동안 그랬을 때는 부득이하게 이제 매립도 이제 들어가는 상황이 될 텐데 앞으로 어떤 대안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지역에는. 제가 아까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가연성 쓰레기의 60% 그 폐 비닐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원사업 일때도 많이 느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분리수거를 통해서 좀 많이 줄여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아까 박원호 의원께서 하신 말씀처럼 지금 그 정부 정책이나 세계 정책이 쓰레기 정책은 폐기물 제로화 정책입니다. 그래서 그 매립이나 소각을 지향하고 그다음에 아까 의원님 말씀처럼 재활용품으로 수거를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신데 전체 동의하고요. 저희 시도 아마 그런 쪽으로 앞으로 정책을 펴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있습니다. 과장님 우리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지금 심각해지면서 이제 포장 배달 업체들이 포장에 지금 집중하고 있는데 그게 재활용이 일부는 되겠지만 거의 재활용이 안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보니까. 현재 도시락 종류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래서 저희 지금 뭐 작년 같은 경우에 그 가연성 쓰레기가 한 27,000톤 들어왔습니다. 재작년 정도에. 근데 작년 저 얘기를 들어보니까 작년에는 뭐 한 34,000톤 들어왔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 있을 때보다도 지금 그 쓰레기가 증가하는 그 양이 저희 엄청나게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저희 시설 가지고는 어찌할 수는 없지만 저희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뭐 비닐 이런 거 이렇게 분리수거하는 거 이러한 정책을 빨리 시행하지 않게 되면 나중에 그 굉장히 곤란한 시기에 처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러니까 저희 과에서도 그런 위기감을 좀 사전에 인지해서 좀 빨리 그 제도를 개발 좀 하겠습니다. 더군다나 그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그 폐농약병과 관련된 폐비닐 그 임시보관장에 관심을 가지신 부분 고맙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폐농약병이 쌓여 있는 현장을 가보면 잔존 농약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통 안에. 이게 상당히 좀 위험 물질이기 때문에 누구나 손쉽게 접할 수가 있는 상황이었더라고요. 폐 비닐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폐 농약병 같은 경우는 상당히 위험에 노출돼 있었기 때문에
조속히 이렇게 발빠르게 움직여 주신 부분은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의원님께서 도와주셔서 저희도 이제 고맙게 그 생각을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노영평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볼 때도 지금 그 장사동이라든가 장셔마을 쪽, 네. 그다음에 그 도문동 쪽에 보다 보니까 별도의 그 집화장이 있는 것이 아니고 노천에서 그냥 이렇게 하는 그런 거였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도 좀 깜짝 놀랐고 저희 과에서 이 업무를 올해 1월 1일부터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뭔가 좀 달라져야 되겠다. 그래서 의원님 먼저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그 지금 기존 매립장 위에다가 거기가 한 320평방미터 정도가 소요될 것 같더라고요. 네. 그다음에 분리하는 것도 뭐 검은색, 그다음에 흰색, 그다음에 뭐 푸대도 있을 거고 말씀하신 농약 빈병도 있고 그래서 한 5종 정도로 그 분류할 수 있는 고라 집화장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 네. 물론 말은 이제 임시 집화장이지만 어떻게 보면 지금 하는 김에 좀 완벽하게 좀 만들어서 그런 오염 요인을 좀 산이를 방지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농민들께서도 상당히 그 영농 처리 끝나고 나면 어려움을 겪고 계셨던 게 쓰레기 처리 문제라든가 예. 그 소규모의 그 쓰레기가 나오게 되면은 불법 매립 또는 소각을 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이제는 오픈해서 수거해 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신 부분은 참 잘하셨다는 그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농업경영단 상무선생님이신가요? 굉장위원회. 예, 그분들하고 저희가 또 이게 또 그냥 말로만 해서 안 될 것 같아서 저희가 이거 어느 정도 되게 되면 네, 그 계약을 체결하려고 합니다. 네. 예, 그래서 그래야지만 앞으로도 그렇죠. 계속 이런 제도가 그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해서 좀 열심히 좀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기 마지막으로 RFID 그 음식 종량제 기기 지금 설치하시는 부분들 예. 지금 아파트 우리 공공 아파트에서도 지금 이걸 설치하려고 주민들 찬반도 이제 의견 물어보고 있는데 예. 자체적으로 이제 매입을 해서 설치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시에서 지원하는 케이스가 있을 텐데 어디까지가 시에서 지원 가능한 겁니까 이게? 지금 자체적으로 하신다는 것은 좀 좀 어려운 사항 같고요. 네. 이것이 이제 그 RFID가 우리 이게 뭐야 그 개별 카드, 측정 네. 그런 장치 전자태그 그런 네, 방식이기 네. 때문에 이건 저희 시하고 시에서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아파트에서 그 찬반을 묻는 여부는 이 설치와 관련된 걸 시에다 건의하는 그 의견을 모으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시에서 같이 협력을 해줘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이게? 지금 그 찬반 붙는다는 것은 설치할 것인지 말 것인지 그렇습니다. 예. 저희가 지금 공부를 했기 때문에 네네. 예, 그래서 아마 찬성을 해주시면 저희 시에서 찬성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죠. 저 의장님 1분만 좀 쓰겠습니다. 예. 신청하신 데가 많지 않다 그러면 네. 뭐 거기다 드시면 바로 같습니다. 예, 되는 예. 거고요. 잘 알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최정현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예, 과장님, 국장님, 우리 배석하신 계장님도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업무 보고 위주로 잠깐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말씀에 앞서서 이제 쓰레기 문제 관련돼서 과장님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면은 저희가 그 시장님 그 초도 순방 새 설계 시민 설명회 때도 많은 주민들께서 이제 건의를 하셨는데 우리가 보통 이제 음식물 쓰레기 빼고 생활 쓰레기 같은 거는 이제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환경미화원들이 정해진 장소 본인들이 맡은 섹터 정도는 치우고요. 그리고 그 외 지역들 그러니까 뭐 이면도로라든지 골목길이라든지 우리 공원 주변이라든지 하천 주변이라든지 이런 데는 이제 우리가 이제 공공근로를 투입해서 또 쓰레기 수거 활동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도 저희가 다녀보면은 아직까지도 불법 투기라든지 그 다음에 공공근로라든지 우리 환경미화원들의 손이 미치지 못하는 장소에 많은 쓰레기들이 눈에 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지속적으로 행정에 대한 불만으로 표출이 돼서 민원으로도 제기가 되는데 이 부분이 비단 제가 지금 얘기하는 이 순간에 처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과장님 아시다시피 지속적인 고민거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어떨 때는 사회봉사단체라든지 뭐 기타 등등의 단체들이 주말에 자연정화 활동도 하면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많이들 협조를 해주고 계시는데 이게 그때 얘기가 나올 때마다 이런 활동들을 하기보다 이거 항구 대책으로 어떤 방법이 과연 좋은 것인가 제가 보면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예. 어떤 고민들을 하고 어떤 것들이 제일 좋을까요? 물론 시민들이 쓰레기 안 버리는 게 제일 좋겠죠.
근데 그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관광도시에 걸맞는 청정 클린 도시를 만들어 가야 되는데 아직도 다니다 보면은 진짜 민망할 정도로 많은 쓰레기들이 버려져 있고 그걸 주술 사람은 없고 이게 현실이거든요. 제 생각은 이제 이 문제 자체가 사실 굉장히 심각하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속초시 지역의 산림이 많지도 않지만 사실 쭉 들어가서 조사해 보게 되면 굉장히 많이 투기가 돼 있고 또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도로 정식 도로가 이면 도로 같은 경우에는 또 쓰레기 방치돼 있고 근데 이면 도로 같은 경우에는 환경미화원의 손길이 닿지가 사실 않습니다. 거기 이제 업무 범위에서 배제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그분들하고도 좀 얘기 중에 있는데 그래서 어떠한 그런 것은 세부 계획을 세워서 차츰차츰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당장 저희 인력 가지고 치운다는 것은 조금 좀 어폐가 있는 것 같고 해서 이건 이제 세부적으로 좀 앞으로 차츰 계획을 세워서 고민해야 될 부분 예,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업무보고 보니까 한번 또 얘기를 해봤습니다. 18페이지 좀 보시면은 저희가 담당 계장님들하고도 얘기를 나눴던 바고 내용을 이렇게 이제 보고를 받아서 아는데 제가 과장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비현실적인 이 정책이어서 제가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는 거예요. 이제 우리 자영업자들 특히 이제 영세 자영업자들이 위생업소 환경 개선 이제 정책 자금 신청을 하는데 숙박업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특히 음식업소 같은 경우 이런 자금을 받아서 이제 리모델링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 개선 자금을 하는데 요번에 특이한 점이 생겼다는 거죠. 비대면 시스템. 쉽게 우리가 얘기한 키오스크. 그러니까 이 자금을 받으려면은 비대면 시스템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 좋다 이겁니다. 코로나 전국에 비대면 시스템 설치를 해야죠. 근데 이런 자금을 신청하는 자영업자들 업장을 가보면은 1인 사업체라든지 영세 사업체라든지 규모가 작은 30평대라는 거죠. 그럼 그런데 사실 상식적으로 키오스크가 필요하냐 이겁니다. 설치를 해놓은들 쓰지도 않으실 거예요. 분명히 쓰지를 않으십니다. 그러면 차라리 그걸 선택적 사항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의무적 사항으로 만들다 보니까 이런 자금이 필요한 데서 볼멘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비현실적인 정책이다. 융통성을 전혀 발휘하지 못한다. 물론 우리 시에서 하는 건 아닙니다. 강원도에서 그렇게 기준을 내려보냈으니까 저희 시에서도 조정에 대한 필요성이 있다라는 건의를 했지만은 그게 관철이 안 된 것 같지만 현장에서는 그런 불만의 소리가 나온다는 거죠. 30평 되는 식당에서 시설 개선 사업비 신청을 했는데 너네 키오스크 300만 원짜리 400만 원짜리 설치 안 하면 안 줄 거야? 이게 말이 되냐 이거죠. 뭐 확정이 돼 갖고 어쩔 수 없이 이번에 시행을 한다 그러지만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좀 시민들의 목소리,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좀 담겨졌으면 좋겠다. 이런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아까 저희 이제 담당 계장님하고도 계속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계장님들하고는 충분히 얘기를 했는데 의원님 말씀처럼 한번 건의를 하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건의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건 과장님 오시기 전에 계장님 담당 계장님도 바뀌었는데 당초 예산 심의할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7페이지 보면은 이게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 보상 예방시설 지원에 보면 우리 피해 예방시설 있지 않습니까? 울타리 설치하는 거. 이게 농업기술센터에도 똑같이 있어요. 이 사업이. 이건 이제 확인이 된 겁니다. 확인이 된 거고 이제 문서도 이제 담당 부서에서 줬는데 이제 저는 이제 제가 보기에는 그런 거죠. 이 똑같은 사업을 왜 한 곳으로 일원화를 못하냐. 울타리 사업을 똑같이 하는데 사업비는 환경위생과가 더 많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21년도 당초 예산이 4,800만 원밖에 안 돼요. 울타리 설치하는 게 유해 동물 피해 예방 울타리 사업. 근데 서로 이제 업무 협의가 잘 안 되시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서로 인력이 부족하고 서로 업무가 과중하다 보니까 똑같은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사업명도 똑같습니다. 울타리 설치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게 부서가 나눠져 갖고 하다 보면은 효율성도 떨어지고 중복 지원의 가능성도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문을 했는데 담당 부서 의견은 인력 부족과 그다음에 업무
그 농업인들에 대한 홍보 부족으로 아직 현실적으로는 좀 어렵다 이런 답변을 하셨거든요. 이거 한번 다시 한번 검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이런 것들은 다시 한번 좀 하시는 게 낫다.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 의원께서도 그 REID 그 음식물 그 종량기기 설치하는 거 관련돼서 예, 예. 제가 이걸 유심히 한번 봤어요. 이번 기회에 관심을 가지고 그랬더니 이게 기존의 음식물 쓰레기 봉투로 사용하시는 분들은 지금 음식물 쓰레기 봉투가 몇 리터가 있나요 지금? 아, 예, 그렇습니다. 이제 음식물 쓰레기 봉투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그 음식물 쓰레기 봉투 안에 꽉 차든지 꽉 차지 않든지 그리고 또 음식물 쓰레기 이제 은폐수라 그러죠. 그것까지 포함이 돼 갖고 사실은 실질적으로 손해를 보는 경우들이 많다. 왜냐하면 음식물 쓰레기 봉투를 사용하게 되면 매번 꽉 차서 버리질 않거든요. 네, 그 맞습니다. 음식물 쓰레기가 집안에 있으면 악취라든지 뭐 벌레 같은 게 생기기 때문에 소량만 있어도 뭐 10리터짜리 봉투에다가 2리터만 채우고도 버리고 그 결국에는 8리터를 손해 보는 거예요 소비자 이 저기 가정에서는. 근데 RFID 같은 경우는 그렇진 않다는 거죠. 일단은 은폐수가 다 빠지고 그다음에 그램을 재갖고 정확히 이제 버리기 때문에 가정에서는 어떻게 보면 경제적 이득이 있는 거다. 근데 이거를 설치를 많이 안 하셨더라고요. 대도시는 상당히 많이 하는 추세인데 그래서 제가 보기엔 첫 번째 많은 홍보가 안 돼 있고 두 번째는 지금 이제 우리 지자체에서 설치를 하고 이거를 정부에서 시스템을 관리를 하는 거죠, 그죠? 환경부에서 시스템이 관리되도록 전산 시스템이 연결돼 있지 않나요? 지금은 그 설치 업체 쪽에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네. 관리를 해주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지자체에서 이런 비용을 지원해 주는 데도 있고 민간 투자 방식으로 해서 그분들이 설치를 해놓고 나중에 수수료를 통해서 설치 비용을 빼가고 관리는 지자체에서 하고 그런 경우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투자는 저희 시하고 뭐 노비라도 받아서 예. 시에서 하고 업체에서는 이제 그 관리비하고 야중에 그다음에 통신비 정도 이렇게 예, 가르고 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이런 그 음식물 폐기물 종량제 기기 RFID 방식으로 쓰이는 이것들이 지금 공공주택이라든지 개인주택 단지의 음식물 그 저기 우리 그 저기 집화 장소 이런 데다 설치가 되면은 훨씬 더 효과적이고 첫 번째는 그러니까 세대별로도 경제적 경감이 되고 첫 번째 두 번째로는 그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배출량이 감소가 되고 세 번째로는 제일 중요한 위생이 관리가 된다. 냄새 같은 게 관리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확대돼야 되는데 타 지자체보다는 농어촌 지역 빼고요. 소도시 뭐 중소도시 수도권보다는 상당히 설치 확산 속도가 늦다. 속초가. 이유가 뭔가요, 이게? 이건 앞으로 계속 확대가 되어야 된다고 과장님 보시죠.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지금 뭐 대단히 아파트 몇 군데 시범적으로 한번 하고 근데 올해 또 이제 신청 받아갖고 하는데 이 음식물 1분만 더 쓰겠습니다, 회장님. 종량기기 설치를 통한 긍정적인 면에 대한 뭐 입주자분들이나 뭐 개인주택에 사시는 분들이 아직까지는 그 효과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입주자 그 공동주택에서도 이거 설치함에 따른 어떤 운영 비용 발생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 때문에 많이들 이렇게 접근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적극적으로 좀 지자체에서 홍보를 해서 설치를 함으로써 세대별로도 경제적 부담을 경감할 수 있고 위생적이고 시 입장에서도 크게 부담될 건 없다.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예, 그 의원 말씀 뭐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 입장이고요. 이걸 보니까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아직은 이제 시범 운영 좀 정도 했고 이제 조금 이제 확대하려고 하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이걸 제대로 시행하려고 그러면 시 전체에 어느 정도 필요하느냐, 예산이 얼마가 투입되어야 되느냐 이런 모든 것을 다시 파악하고 조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한번 차후라도 합복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영순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네, 긴 시간이 지났지만요. 제가 추가 질문을 원했습니다. 아이스팩 수거함을 이렇게 협조해줘서 과에서 또
열성으로 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고요. 그건 의원님께서 제가- 저희를 도와주셔서 저희가 더 감사드립니다. 네, 제가 이제 12월 달에 5분 발언으로 아이스팩 환경 오염 이제 얘기했는데 그 아이스팩이 그 미세모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조사해 봤더니 85%가 그 쓰레기 봉투로 들어가고 아니면 한 15%가 절단을 해서 그 하수도로 배출을 해요. 그러면 이 하수도로 배출하는 미세한 플라스틱이 물고기가 이렇게 먹게 되면 그게 이제 그 온몸에 되고 그게 이제 식탁으로 올라오는 역효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아이스팩 이제 수거를 해서 재활용하는 홍보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게 이제 그 지금은 저희가 이제 몇몇 단체에서 홍보를 하고 있지만 아파트 그 쓰레기 분리함이나 뭐 이런데 공병 이렇게 별도로 이렇게 구분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이제 시설관리공단하고 연계를 해서 밀집 지역 내지 또 이게 이제 배달 문화가 확산하다 보니까 주로 이제 젊은층이나 요즘은 뭐 상관없이 다 배달을 해서 뭐든지 식사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배달 비대면으로 되면서 배달 문화가 더 활성화됐지만 그래도 이제 모든 게 이제 그 여름철 되면 더 그 아이스팩을 많이 쓰기 때문에 이거를 확산을 해서 그 분리수거함에 꼭 해야 할 사업이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3월 달부터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자원봉사센터에서도 사업으로 나오고요. 또 사회단체인 제가 또 이제 여성단체 협의회하고도 이제 협의할 겁니다. 그래서 그럼 이제 연계를 해서 할 텐데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이번에 좀 도와주신 것처럼 적극적으로 나오셔서 그 아이스팩 수거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예, 의원님 이 문제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제일 형태의 아이스팩 자체는 그 미세 플라스틱입니다. 그래서 이 미세 플라스틱 처리는 지금 방법이 수학밖에는 마땅한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일회용이 아니고 예, 재활용이 가능하다는 거죠. 예, 예. 왜냐하면 수거를 해서 세척을 해서 이제 건조해서 이제 소상공인들이나 농업이나 어업인들이 필요하시다는 분들한테 다시 무상으로 제공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시민들은 일회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일회용이 아니고 재사용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다. 그런 이제 홍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우리 저희도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예, 예. 그 분야에 대해서 좀 사업을 좀 확장시키도록 노력을 좀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저희가 여러 가지 부작용이라든가 이런 걸 면밀히 검토를 한 다음에 네. 그 의원님께 한번 별도로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종현 의원님 추가 질의하시겠습니다. 하나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과장님. 이제 업무 보고에는 안 나와 있는데 정화조 업체 얘기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정화조 업체 간담회를 저희가 2016년도인가 17년도에 한번 했었고요. 그때 과장님 환경위생과에 계셨나 모르겠네요. 그리고 작년에 또 한 번 했습니다. 작년에 했는데 이제 결론적으로 핵심은 그거죠. 정화조 업체에서는 정화조 그 수지 분반 업무만 하고 그다음에 음식물 쓰레기나 뭐 생활 쓰레기처럼 그런 수거 업무만 하고 그 수수료는 시에서 좀 받아달라. 자기네들이 현장에서 수수료받기가 너무 힘들다. 그게 이제 요지입니다. 요지, 민원 요지. 근데 이제 업체들을 이렇게 보면은 사실은 2019년도 용역 결과를 보면 관내 정화조 업체 6군데가 있는데 용역 결과에 의하면 한 4개 업체가 적정하다. 그래서 약간 이제 업체가 많은 부분도 있지만은 이분들은 뭐 영업을 중지할 수 있는 행정적인 권한도 없고 자율권에 맡겨야 되는데 단 이런 정화조 업체가 이제 폐업을 하게 되면 폐업 지원금 주는 이제 제도는 있더라고요. 조례상에도 규정이 돼 있고. 하지만 뭐 폐업이야 이분들 자율에 맡겨야 되는 거니까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래서 이분들이 건의한 그 수수료를 시에서 대행을 해주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매번 간담회 결과 때 중장기
검토 과제로 항상 의회에 답변을 해주셨단 말이죠. 그 27년도에도 그런 답변을 해주셨고 작년에도 그런 답변을 해주셨고 내부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답변을 해주셨고 지금도 아마 답변을 크게 그 범위 내에서밖에 못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9년도 용역 결과에 보면은 그 운반 수집 수수료가 지금 현재 21.3원이에요. 21.3원. 맞죠, 계장님? 아시나요? 21.3원인데 수수료까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 수수료가 21.3원. 인데 2019년도 용역 결과에 보면은 27원 정도로 인상을 해주는 게 적정하다라는 용역 결과가 나왔어요. 이건 그 부서 자료를 저희한테 준 겁니다. 근데도 아직까지 이런 그 수수료 인상을 지금 안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요구하는 수고 업무만 하고 수수료는 시에서 받아준다는 거는 중장비로 가더라도 수수료 현실화는 좀 시켜줘야 되지 않냐. 경영상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용역 결과에도 나와 있듯이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달라. 수수료를 저희 시에서 대신 징수한다는 자체는 예, 저희가 그 검토한 결과 예. 어떤 근거도 지금 찾을 수가 없고 예, 그다음에 그 지금 저희 시 체계상 그 좀 불가한 것으로 저희 검토가 돼 있어서 이 문제는 그 중장기 검토가 아니고 제 개인적인 안 되는 판단은 불가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이제 저희도 알고 있을게요. 저희한테는 중장기 검토로 답변이 왔었고 이제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처음 말씀하시는 거니까 일단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수수료 인상 부분은 가능하지 않느냐. 이 부분은 뭐 조사한 자료가 있기 때문에 용역 검토해 보도록 결과에도 나와 하겠습니다. 있으니까 그건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신가요? 이어서 유혜정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네,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공중화장실 불법 촬영 범죄 예방 점검 예. 이 상황이 이제 지난해 128회나 하셨다 그러는데 이 점검을 어느 기관에서 하는 거죠? 지금 점검 주체가? 그 부분은 지금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신가요? 네. 하여간에 정책 저희가 직접 하고 있답니다. 직접 128회라는 거는 공중화장실 개수가 128개. 아니, 휘수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1년 내 128회를요? 한 곳을 128회를 간다고요? 저희 관리하고 있는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128회를 점검합니다. 1년 동안 128회를 점검했습니다. 128일. 잠깐 좀 답변을 해주시겠습니까, 기자님? 어떻게 과장님 대신 네네 잠깐 그럼 네. 네. 마치셨나요? 아니요. 지금 과장님이 아직 좀 파악이 안 됐고 그러세요? 담당 기자님께서 네, 담당님께서 네.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환경지도 담당 정정렬입니다. 네. 저희가 그 불법 촬영을 점검을 하는데 그 한 번 할 때를 1회로 쳐가지고 네. 1년에 128회를 저희 이제 관내 공중 화장실을 128회를 점검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안 돼서 이 정도로 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28일을 거의 나가신다는 거로 봐야 되나요? 저희가 지금 그 기관제 근로자로 해가지고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직접 나가서 확인하는 것도 있고 그 기관제 근로자분들이 그러니까 확인해 주는 공중 것까지 화장실을 다 포함해서 관리하시는 분들이 청소를 하시면서 점검을 하는 것도 실적 다 포함해가지고 128회를 한 겁니다.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해야지 되는 거네요. 관리 주체에서 예. 저희가 뭐 위생 관련 이런 거 좀 점검하듯이 이 부분은 항상 체크리스트에 있다. 예, 맞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예. 네, 잘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체크리스트에 들어가서 있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또 하나는 이제 사회적으로 사실은 그 화장실을 사용할 때 상당히 좀 두려워하거나 불편해하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지금 가족지원과에서는 이제 과장님 공공시설 내 여성 화장실의 안심 스크린 그 도어 밑에 좀
그 간격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을 이렇게 밑에를 가리는 이 안심 스크린 설치 사업이 올해 한 500개소 정도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한번 좀 그 환경위생과에서도 범죄 안전과 이런 부분, 공중화장실 관리 부분이니까 예, 예. 환경위생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한번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한번 정책적으로 좀 검토를 한번 해보십시오. 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의장님.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잠시만요. 이상으로 오늘 의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 303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 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